자, 됐습니다. 자, 질문 한번 볼게요. 오, 오늘 질문 많네. 자, 첫 번째 질문 볼게요. 오, 질문 깁니다. 한번 쭉 봅시다. 필라테스 강사고 미싱으로 핸드메이드 제품을 제작하시는 여자 회원님이 계십니다. 목, 어깨, 허리, 무릎 다 안 좋아요. 살집이 좀 있는데 운동을 안 하셨는데도 온몸이 근육처럼 단단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정말 튼튼하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근육이 항상 굳었다고 표현하는데 근육이 굳은 거예요. 안 써도 굳어요. 안 써서 굳으면은 근육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 좀 풀어야 돼요. 목, 어깨, 허벅지 긴장도가 정말 높으셔서 근육을 이완시켜 드리려고 해도 풀어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가 스트레칭과 이완법을 알려드리며 레슨 중에 직접 해보시도록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되게 괜찮죠. 왜냐면요. 이런 분들, 자, 회원님 운동화 이제 좀 풀어드릴게요 하면은 50분 내내 풀어도 다 못 풀어요. 너무 굳어서. 이건 무조건 숙제로 맨날 풀게 해야 됩니다. 자, 회원님께서 마사지도 다니시는데 관리 받으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트리거 포인트를 한 번에 찾아서 엄청 세게 풀어주고 그게 효과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1시간 반을 풀어도 안 풀리는 긴장이 이곳에서는 풀리신다고 합니다. 요건 좀 특이한 마사지죠. 보통 마사지 샵은요, 이렇게 세게 풀면은 다 나갑니다. 왜냐? 피로 회복하러 가거든. 근데 여기서는 조금 약간 그 좀 빡세게 푸는 데인가 봐요. 마사지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셔서 근육 긴장도가 높으니 운동은 근육 다 풀리면 하라고 하셨다고 운동을 쉬실 예정입니다. 웨이트를 안 하는데 웨이트를 하신 것 같은 몸 상태셔서 이해는 됩니다만 마사지를 세게 하면 할수록 자극에 대한 역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닐지 제가 이렇게 근육이 과긴장되는 회원님께 도움을 드리려면은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될지 고견을 여쭈어 봅니다. 자, 일단은요. 웨이트를 한 것 같은 게 아니라 이제 과긴장된 거죠. 어, 일단은 현실적인 대답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마사지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잖아. 그러면은 그 말이 뭐예요? 선생님 말보다 이 선생님 말을 더 들을 수밖에 없어. 왜냐? 엄청 이렇게 경직이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은 운동시킨다고 해서 팍 좋아지는 느낌 안 나거든. 근데 풀어야 일단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선생님한테 운동 배우는 것보다 거기서 관리받는 게 나는 더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순서의 개념입니다. 제가 항상 1, 2, 3, 4 순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예요? 일단 굳어 있으니까 근육은 풀어야 돼. 맞아, 맞는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풀어도 풀어도 이 사람이 왜 굳었어요? 웨이트에서 굳었어요? 가만히 있어서 굳었잖아. 즉 그 말은 뭐야? 근육 근육을 제대로 사용을 안 해서 굳어버린 거잖아. 그러면 뭐 무슨 말입니까? 풀어도 다 풀어졌다 칠게. 풀어도 평소처럼 미싱한데 하루 종일 앉아고 이렇게 있으면은 결국 다시 굳는 거야. 그렇죠? 그럼 만약에 저라면 일단은 신뢰도가 높은데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든지 뭐 다른 말 하면 뭐야 너 괜히 저 돈 벌려고 저러네. 괜히 저 티켓팅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풀어지고 나면은 운동을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현실적입니다. 그냥 기간을 정하세요. 저라면은 마사지 받는다 하면은 회원님 뭐 엄청 굳었으면은 어차피 보세요. 선생님이 안 풀어줄 거잖아.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 마사지사가 훨씬 잘 풀 거잖아. 어설프게 하면은 이거 하면은 회원님이 선생님이 좀 풀어주던가 이렇게 돼버릴 거기 때문에 2주나 혹은 4주 정도 충분히 풀고 그 다음에 운동 같이 합시다. 요 정도가 제일 제가 봤을 때는 중도입니다. 양쪽을 다 하는 거야. 아예 하지 마세요도 아니고 그것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제대로 풀어도 제대로 내가 쓰는 방법 모르면은 다시 굳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굳었으니까 한 2주에서 4주 정도 좀 거기서 받으시고 조금 풀림 느낌 나면은 완전히 다는 절대로 안 풀린다. 운동 안 하면 결국 다시 굳어버리기 때문에 조금 풀고 나서 운동 같이 합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어우, 이것도 질문이 깁니다. 볼게요. 러닝을 좋아하셔서 10km 하프 마라톤 대회까지 나가시는 40대 남성 회원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뛰면서 무릎 안쪽에 강한 통증 때문에 뛰는 걸 중단하셨고, 그 이후부터 가만히 서 있는 거 괜찮지만, 무릎을 굽혀서 다리를 드는 동작, 걷는 동작에서 통증이 심합니다. 걷는데 아픈 정도가 얼마나 심해요?
자, 병원에서 근이완제, 소염제, 진통제 처방 받으셨고 통증은 어느 정도 약해졌지만 다시 반복될까 두려워 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릎 통증은 고관절부터 보라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서 고관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체크하는 단계에서 장요근을 체크해 봤는데 장요근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장요근을 활성화시킨 후 다음 단계를 어디로 봐야 되는지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 자, 이거는 너무 간단하지. 잘 보세요. 이 회원님 목표는 뭐예요? 달리기죠. 근데 달리기를 하기도 전에 걷기도 잘 안 돼. 그럼 점점 이 우리가 움직임을 점점 쉬운 단계로 낮춰봅시다. 달리기보다 쉬운 거는 걷기죠. 걷기보다 쉬운 건 뭘까요? 걷기는 일단 한 달이죠. 한 달이기 때문에 한 발 데드리프트로 갑니다. 제가 하는 거. 근데 한 발 데드리프트 지금 못 할 거거든. 한 발 데드리프트보다 쉬운 건 뭐야? 두 발. 그러니까 원래 하는 데드리프트죠. 두 발 데드리프트가 쉬운 건데 두 개 다 장력은 다 못 쓰잖아. 그러면 힙힌지가 잘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서서 힙힌지를 못 하니까 누워서 힙힌지 해야지. 누워서 힙힌지가 뭐 누워서 고관절 굴곡 가야지. 요렇게 갑니다. 그럼 이걸 순서대로 가는 거야. 장요근을 잘 쓰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누워서 힙힌지를 잘하게 한다는 거고 누워서 힙힌지로 가는 거고 이제 데드리프트로 넘어갔을 때는 사실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체중 지지가 들어가고 발의 무게 중심을 잘 쓰고 그다음에 고관절의 신전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굴곡 신전. 이거 이제 요렇게 거꾸로 가면 됩니다. 거꾸로. 누워서 힙힌지 잘 되는 거 가고 그다음에 두 발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가 안 좋으면 무릎 안쪽까지 나가면요. 고관절 굴곡만 보시는 게 아니고 굴곡 신전, 내외전, 외외전, 내전, 외전 이런 거 다 봐야 됩니다. 누운 상태에서. 체중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고관절을 정상화시키고 서 있는 상태에서 고관절 정상화시키고 한 발 있는 상태에서 고관절 기능 정상화. 그 움직임 전체입니다. 다 만들어지면은 걷기 시키고 빨리 걷기 시키고 달리기 시키고 요 순서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근육을 봐야 하나요라는 질문과 어느 움직임을 봐야 하나요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단어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죠. 움직임 안에 여러 근육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근육이 헷갈리면 움직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앉을 때 왼쪽 좌골 통증이 있는 회원님이시고 병원에서는 MRI, CT상 이상 없다고 하는 상황. 아플 때 진통제가 최선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계속 요런 경우 많을 거거든요. MRI, CT 이상 없다. MRI, CT 초음파 다 이상 없다는 이꼴 뭐다? 그냥 근육 기능 문제를 증명했다거나 봐도 됩니다. 그냥 이거를 이거만 무조건 그냥 근육 기능 문제라고 진단이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수업하면서 왼쪽 둥근 햄스트링이 타이트하다고 평가를 해서 늘려서 버티는 동작, 원래 그 동작들로 수업을 한 달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큰 호전을 없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수업을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자,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선생님이 나름 평가를 하셨어. 그럼 평가가 일단 어떻게 나왔어요? 왼쪽 둔근과 햄스트링이 타이트하다고 평가 나왔어. 그러니까 왼쪽 둔근과 왼쪽 햄스트링이 타이트한 게 문제인데 갑자기 이거를 늘려서 버티는 동작하고 원래 그 동작을 한 게 안 맞아요. 평가랑 그 평가에 따라서 운동인데 지금 이게 짝이 안 맞아요. 왼쪽 둥근 햄스트링이 타이트한 거랑 늘려서 버티는 동작과 원래 그 동작을 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지금 핀트가 안 맞았어요. 맞잖아. 왼쪽 둥근 햄스트링이 타이트한데 원래 그 동작을 시키면 어떡해? 더 타이트하겠지. 평소에 왼쪽 둥근과 햄스트링이 뭔가 과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원래 그 동작하면 그걸 더 과사용할 거 아니야. 그럼 더 안 좋겠지. 더 안 좋거나 효과 없겠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평가는 나름 어떻게 하셨는데 평가에 따른 운동이 지금 맞지 않는다.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가야죠. 둥근과 햄스트링이 타이트하다는 말은 왼쪽 둥근 햄스트링이 뭔가 과사용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과사용 뭐 제가 항상 저는 이제 보상작용으로 다 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하는 관점은 그러니까 어디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해서 얘들이 과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지 평가까지 가야지.
선생님은 지금 타이트한 것만 평가를 한 거지, 그 약하거나 움직임이 잘 안 나오는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할 게 없는 거야. 그나마 제가 마사지 안 해서 그나마 나왔는데 평가가 빠진 거야. 평가가 너무 허술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타이트한 거랑 늘려서 버티는 신장성 수축하는 거랑 아무 관계 없다. 어차피 그거 쓰면 더 타이트해진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뭔가 빵꾸가 많아요. 선생님이 평가를 조금 더 잘하시고 그 평가의 근거도 좀 확실하게 가야 돼요. 요거는 요거랑 똑같습니다. 요거 똑같이 보시면 돼요. 제가 위에 답변 드리는 고관절 움직임 체크하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가슴 운동 시에 팩틱 플라이를 하면은 오른쪽 팔은 쭉 펴진 상태로 수행을 하지만 왼쪽 팔은 이완 시에 팔꿈치가 굽혀지고 벤치프레스도 한쪽으로 치우쳐집니다. 그래서 오른쪽 가슴의 볼륨이 더 좋은데 5, 6년간 운동을 했는데 아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웃타이, 딥스를 할 때 오른쪽 중둔근 쪽에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대각선 패턴인 것 같은데 어디를 봐야 될까요? 일단은 자, 이제 두 가지입니다. 대각선 패턴은 뭐예요? 무조건 고관절 어깨 보는 거예요. 물론 고관절 그 사이에 있는 몸통, 그 다음에 어깨를 보는 거니까 다 보는 거야. 제가 다 보잖아요, 항상. 근데 여기서의 그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괴리가 뭐예요? 5, 6년간 아픈 곳이 없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회원이 니즈가 엄청 중요합니다. 회원이 니즈가. 나는 오른쪽 가슴의 볼륨이 더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불균형을 맞추고 싶어. 그러면은 선생님이 불균형에 대한 걸 조금 해주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상관없어. 나 그냥 더 커져도 사는 조금 불균형 상관없고 나는 운동으로 조져야 돼. 나 50분 PT 받는 거 운동으로 조지고 싶은데 막 재활하고 교정 이런 거 20분 동안 해가지고 막 운동 30분밖에 못 하면은 불만밖에 안 생겨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선생님이 한번 설명은 하되 난 상관없어요라고 하면 상관없어요라고 하면은 눈에 거슬려도 그냥 해야 돼요. 사실은 오히려 그거 고치다가 나는 이거 원하는 게 아닌데라고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제 근육 검사라는 걸 해서 네가 제대로 못 쓰면은 그 사람의 니즈에 맞춰야 되죠. 왜냐면은 몸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몸만 만들면 되지 기능 좋아질 필요가 없거든. 맞잖아. 예를 들면은 못 만들고 싶은 사람한테 스쿼트 중량 20kg 올리는 법 하면은 다 배우러 오겠지. 근데 뭐 아까 위에 러닝하는 사람 있잖아. 러닝하는 사람한테 그 마라톤 시간 단축하는 방법 이거 하면 다 듣지만 마라톤 하는 사람한테 스쿼트 중량 뭐 100kg 넘기는 법 이런 거 해봐. 아무도 안 듣지. 왜냐? 나는 스쿼트 잘할 필요 없거든. 잘 달리기만 하면 그만이거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너무 거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설명하겠죠. 지금 요렇게 불균형이 있는데 지금은 아픈 곳이 없지만 이대로 가면은 분명히 아프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이때까지 5, 6년 했는데 안 아팠는데 내가 과연 아플까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좌우 어깨 주변에 어깨, 가슴, 근육 아무 때나 손으로 눌러보세요. 눌러보면은 근육 톤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오른쪽으로 과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훨씬 아파요. 운동이 잘 되는 느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좌우의 균형을 계속 다르게 하면은 불균형이 더 심해지고 이게 더 심하면 통증이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하는 근육 검사 대충 따라 해보면은 좌우 힘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한쪽을 못 쓰는 게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근육을 만드는 게 목적인 사람들한테 제일 치명적인 상황은 뭐다? 이대로 운동하면 다칩니다라는 거는 별로 와닿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이대로 운동하면 몸이 제대로 안 큰다. 10만, 100만큼 쓸 수 있는 거를 50밖에 못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나 몸 더 만들고 싶은데 이런 그 욕구죠. 니즈를 건드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중둔근 통증은 별개죠. 따로 보는 게 나아요. 그냥 고관절을 고관절대로 보고 어깨는 어깨대로 보는데
대각선 패턴으로 고관절 전부 다 보고 어깨 다 보고 만약에 이제 어디부터 보느냐라고 했을 때는 요렇게 가시는 게 나아요. 자, 그다음 볼게요. 자, 편평등은 흉추를 뒤로 제껴서 펴는 동작은 안 된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편평등이 되는 이유로 이에 대해 선생님의 고견을 여쭙니다. 그리고 척추가 앞판으로 조금 들어가고 있으면은 무게 싣지 말래요. 요거는 또 다른 말씀이신 건데 편평등에서 저는 통념이 맞는 이거는요. 어, 관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거는 무조건 틀렸다고 봅니다. 감히 얘기하자면. 왜냐면은 이제 보세요. 등이 라운드 숄더도 있고 이렇게 등이 굽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 앞입니다. 등이 이렇게 펴진 사람도 있죠. 골반이 골반이 이제 앞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요. 골반이 뒤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앞이든 뒤든 펴졌든 안 펴졌든 그 골반에 대한 전방 경사, 후방 경사는 같은 맥락입니다. 이거를요. 그 구조적으로 이게 무슨 인형 딱딱 맞추듯이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몸을 움직임적인 관점으로 뼈를 움직임 관점으로 보지 않고 정적인 가만히 서서 차렷한 상태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뼈라는 것은 움직이죠. 근육들이 움직이는데 조절이 안 된 겁니다. 편평등이든 라운드 숄더든 똑같은 문제야. 아, 이게 그림이 있으면 좋은데. 어, 예를 들면은 편평등인 사람이 뒤로 제껴서 펴면은 이제 이게 제가 그림이 어려웠어요. 자, S자 곡선이죠. S자. 요렇게 칠게요. 그러면은 여기 아래가 요추고 흉추가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요렇게 펴져 버린 거죠. 편평등 같은 경우는 그럼 이미 원래 정상보다 뒤로 펴져서 편평등이 됐으니까 뒤로 더 펴면은 이게 뭐 다 부서지고 뭐가 안 가고 더 편평등이 될 것 같지만 뒤로 펴서 제끼라는 거는 제끼고 가만히 있으라는 동작이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아, 이걸 제가 몸이 있으면은 표현하기 쉬운데 자, 한번 봅시다. 잘 보세요. 여기 있잖아. 요렇게 돼야 정상인데 요렇게 돼다 칠게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내가 이 뒤로 젖히는 흉추 신전을 쳤다 칠게요. 원래 요 정도인데 제가 흉추 신전을 하면 펴지죠. 그럼 편평등이 되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펴고 펴는 걸 열심히 이렇게 했다 할게요. 펴는 것만 했다 칠게요. 그럼 제 체형이 편평등으로 바뀔 것 같아요. 편평등인 사람은 이 흉추를 엄청 열심히 신전 운동을 맨날 열심히 해가지고 편평등이 됐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태로 굳은 겁니다. 라운드 숄더 볼게요. 라운드 숄더는 흉추가 반대죠. 굽었죠. 그러면은 제가 보세요. 제가 흉추를 움직이는 운동을 한다 칠게요. 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복근 운동 그래 복근 운동을 해칩시다. 제가 복근 운동 계속 했어요. 그럼 제가 흉추 계속 말고 있죠. 왜냐 복근 운동 하니까 복근 운동 제가 맨날 하면은 제가 이제 라운드 숄더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복근 운동 열심히 하면은 안 될 것 같죠. 왜냐 제가 움직이잖아 계속 움직이는데 제가 이렇게 움직였다 해서 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굳어 있고 펴는 거를 계속했다고 해서 펴서 굳어 있는 게 아니죠. 왜냐? 애초에 라운드 숄더로 굽은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움직여서 된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됐다니까. 편평등은 뭐겠어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골반의 움직임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등만 얘기할게요. 제가 편평등인 사람이 맨날 이렇게 흉추 신전 운동을 열심히 해서 편평등이 됐을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그냥 이대로 굳은 거라니까. 이렇게 된 사람이나 이렇게 된 사람이나 다 그 이 흉추를 못 써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이든 이렇게 된 사람이든 이거 그냥 잘 움직이게 만들어 주면은 체형이 괜찮아질 것 같잖아. 그냥 상식적으로. 근데 이거를 이런 움직임 관점 없이 차렷한 걸로 보면은 그냥 무슨 우리 몸을 목각이는처럼 넘기면 넘어가고 갖고 오면 갖고 오는 것처럼 그걸로 보게 되면은 아 편평등 이미 펴져 있으니까 더 펴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할 줄 모르고 운동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래 됩니다. 요거 좀 이해 가셨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는데 그런 체형이 될 수가 없어요.
움직인다고 그렇게 체형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상식적인. 복근 운동을 하면 라운드 숄더 안 되잖아. 아시겠죠?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거야.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후방 십자인대 파열을 얼마 전에 이제 진단을 받았대. 병원 네 곳 중에는 수술을 권유, 두 곳은 수술하지 말고 재활 운동부터 하라고 했는데 다리를 뒤로 접는 가동성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병원의 진단이 이거다, 이거다 했을 때 선생님이 거기서 사실은 말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 말 그대로 병원 진단에 대해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고 했을 때 괜히 뭐가 안 되거나 잘못되거나 했을 때 괜히 그 결과적으로 잘 안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불필요한 컴플레인을 얻을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죠? 근데 뭐 만약에 저한테 왔다. 두 군데 수술하려고 두 군데 수술하지 말자고 하면 저는 무조건 수술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수술 안 해보고 운동해보고 좋아지면 안 해도 되는 거고 해도 안 되면 뒤에 수술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대가 뭐예요? 인대. 인대의 역할이 뭐예요? 인대가 가동성입니까? 안정성입니까? 인대가 관절을 쭉쭉 잘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잘 안 움직이게 잡아주는 애입니까? 인대는요, 안정성이죠, 안정성. 이 늘어나는 조직이 아니란 말이야. 거의 꽉 잡아주는 압박 붕대 같은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가동성 좀 나오네. 이런 거 확인하면 큰일 납니다. 하시면 안 돼요. 가동성 보려 이미 다쳐서 이 사람이 덜렁덜렁 한단 말이야. 가동목이 잘 안 나오네요. 자, 가동목이 더 가봅시다.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가동성 때문에 막 인대 파열되고 되는 사람 없어요. 그 최소한의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부상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다리 찌, 다리 벌리기, 다리 찢기 하다가 찢어지는 이런 거 아니면 전부 안정성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질문 볼게요. 오늘이 질문이 다 깊네.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견관절 외전 90도까지도 안 나오고 내외전, 외외전 안 나오고 50견이죠. 외외전 거의 안 되면 열중시야 동작도 아예 안 됩니다. 전극운동 후방 락킹, 내외면전 버드도. 자, 이거는요. 자, 50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결론하기 전에 50견에 대한 정의. 50견이 말이 너무 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50견은요. 관절이 그러니까 뼈가 다 굳어버린 상태를 50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관절 관절낭이 유착돼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가는 거야. 이거는요.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관절 안 됩니다. 지금 저 보세요. 이게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말하면요. 제가 50견 강의 뭐 이런 거 한 번씩 뜨고 비포에도 보거든요. 그 50견 아니에요. 뒷짐지는 거 안 된다고 50견이 아니라니까. 병원에서도 이게 진단을 대충 하는 데는 그냥 대충 어깨 충돌 이런 거 구분 안 하고 안 올라가면 50견 땡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진짜 50견이 아니고 근육 문제인 거는 하면 바로 빠라랑 뾰로롱 다 잡힙니다. 근데 진짜 50견은요. 그 아까 지금 선생님 말씀한 안 가요. 그냥 뭔가 근육 늘어나고 뻐근해요 이게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 걸려. 여기 안 가. 그냥 더 가면은 뼈가 부서질 것 같아. 그걸 나도 느끼고 회원도 느껴요. 이게 찐 50견입니다. 그거는요 안 됩니다. 그 50견 강의하는 거 비포 애프터 보면은 다 뭐 짝퉁 50견 가지고 막 쭉쭉 가네 하는데 진짜로 심한 분들은요 안 가요. 물론 이거를 이론적으로 뜯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뜯어내는데 진짜 0.1mm씩 뜯어냅니다. 안 갑니다. 거의 안 가요. 거의 안 가.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운동 영역으로 안 갑니다. 이거는 물리치료 영역으로 가는데 물리치료 중에서도 이제 도수치료를 어깨를 뜯는 그 테크닉을 엄청 잘하는 선생님들은 뜯어냅니다. 근데 뜯어내는 게 엄청 아파요. 그 말은 뭐다? 이걸 병원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 어설프게 PT 센터 이런 데서 다 뜯다가 다 뜯어 염증 생겨 이러면요. 병원 가면 이제 이거 완전 잘못됐다고 완전 독박 다 씁니다. 그래서 건들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도 병원 보냅니다. 느낌이 있어요. 딱 안 가는 거, 이거는 될 수가 없어. 그 안에서 좋게 만들어서 그 이상 늘리는 거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현실적으로 안 되고 이거는 편의점 알바에서 건물주 되기 이런 느낌입니다. 1년 동안 해도 코딱지밖에 안 가요. 이걸 먼저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요거는 어떤 제가 시술해라 하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브리즈망 시술이 있어요. 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굳은 거를 다 뜯어버리는 시술이 있어요. 진짜 물리적으로 다 뜯습니다. 마취시켜가지고 재운 다음에 입원시켜서 하는 게 있어요. 브리즈망 받고 오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브리즈망을 하는 데가 있긴 있는데 그 이게 안 가는 회원들이 진짜 이런 느낌이 들어. 아, 이거 안 가서 마음 같아서 다 뜯어버리고 싶어. 실제로 그걸 뜯는 건데 너무 아프니까 진짜 찔끔찔끔 뜯는 건데 이거를 재워놓고 그냥 진짜 물리적으로 다 뜯어버리거든요. 뜯고 나면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받는 시술이 아니라 한 번만 받으면 끝나. 근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요. 그런 50견인데 병원에서 막 1년이고 내도록 치료받아서 안 돼서 오는 분들 있죠. 그럼 제가 다시 보내거든요. 브리즈망 하는 병원으로 시술 받고 오세요라고 하는데 웃긴 게 브리즈망을 다 처음 들어봤대. 제가 브리즈망을 하는 것도 아닌데 다 처음 들어봤대. 웃기죠? 브리즈망이 돈이 별로 안 되거든. 브리즈망은 한 번 하고 땡이니까 이거를 도수 치료하고 충격파 주사, 충격파, 도수 치료 이 실비 3종 테스트로 하면은 내도록 1년 내도록 돈 뽑아 먹을 수 있는데 브리즈망 한 번 끝이야. 이거 웃기는 브리즈망을 안 해. 브리즈망이 뭐예요? 이렇게 한다니까. 웃기죠. 브리즈망 하면 됩니다. 브리즈망. 근데 브리즈망을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관절의 유착을 뜯어내는 거지 그 근육에 대한 재활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리즈망 시술을 받아서 관절을 관절의 유착을 뜯고 그 다음에 재활하러 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활 하나씩 들어가야 돼요.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브리즈망이라고 한번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그 시술하는 거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건지. 자, 마지막 질문. 오늘은 다 질문이 좀 길었어요. 자, 마지막 질문 갈게요. 한 달 전쯤에 갑자기 오른쪽 등이 찌리리 하더니 그게 목으로 타고 간 건지 담이 한쪽으로 왔다가 며칠 후에 양쪽으로 왔어요.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한의원에 생전 처음으로 가보고 담은 조금 나아지더니 다시 등으로 내려와 찌리리한 게 한 달째 지속됩니다. 위치는 능형근 위치 정도, 날개뼈 사이죠. 척추의 바로 옆부분으로 오는 느낌입니다. 팔을 위로 드러내는 엎드려서 스위밍 동작 시 타이밍이 자주 그렇고 특정 동작 구분 없이 갑자기 오기도 합니다. 오른쪽 허리와 무릎이 원래 안 좋긴 한데 이런 기분 나쁜 등 통증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 나가 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찌리라니까 뭔가 신경통까지 간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불편한 움직임이 있긴 있죠. 팔을 위로 드러내는 스위밍 동작에서 타이밍에 자주 그렇고 특정 동작 구분 없이 갑자기 오기도 합니다. 우선은요, 지금은 뭐 목이 이런 거에 담결린 수준 있죠. 담결린 수준은 사실 지금 당장 운동 근육을 다쳐 이런 자시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목이 하나도 안 움직여. 이런 경우는 사실 병원 보내든지 병원에서 약국에서 근육이한제 좀 드시고 좀 며칠 쉬다 오세요라고 하는 게 나아요. 담 걸렸을 때 억지로 하다가 막 딴 데 고장 막 다 퍼지고 이러면은 다칠 위험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고 지금은 움직이는데 우선은 지금 요걸로 봤을 때는 지금 힌트가 있죠. 팔을 위로 드러내는 드는 동작이니까 우선은 어쨌든 능형근이나 요쪽 근육이 뭔가 과하게 쓰는 그 과사용이 엄청 심하게 쓴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쪽이 뭔가 엄청난 과사용이 됐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그 주변부에 대한 근육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럼 뭐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등이니까 흉추, 흉추에 대한 신전, 굴곡신전, 흉추 움직임이 잘 나오는지 우선 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견갑. 견갑이 능형근으로 가는 거니까 견갑 앞뒤로 전인 후인 뭐 견갑 안정화를 본다든지 그럼 능형근 정거근 이런 애들을 보는 거겠죠. 그다음에 팔을 드는 거니까 뭐까지 가야겠어요. 하부 승모근,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이런 애들을 봐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더 확장돼서 내려가면은 그때는 이제 몸통, 코죠, 코라든지 이제 골반
고관절 요까지 확장돼서 봐야겠죠. 그래서 요런 애들을 다 결과적으로 다 체크를 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찌릿한 것 같아. 찌릿이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뭐 흉배신경이라든지 요즘 신경이 빡 눌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막 신경에 대한 걸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신경이 눌린 것 자체가 근육이 과하게 경직이 되면서 신경이 눌린 거기 때문에 일단 물리적으로 주변에 아픈 데는 좀 풀어주는 게 좋고, 왜냐면 이제 긴장도를 일단은 무조건 그 1차원적으로는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이제 잘 작동이 되는지 봐야 돼요. 분명히 작동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얘들을 잘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도록 잡아 나간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순서를 알려드리자면은 안전하게 가려면요. 왜냐면 지금은 감이 세게 걸렸잖아. 밑에서부터 보는 게 안전합니다. 코 얘들 먼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흉추 잡고요. 그 다음에 견갑 잡고, 그 다음에 중하부 승모근 잡는 게 잘. 왜냐? 애초에 스위밍 동작할 때 결리다는 것 자체가 중하부 승모근을 못 쓰는 거야. 중하부 승모근을 못 쓰는데 중하부 승모근 운동을 하면은 당연히 또 고장 날 거 아니야. 얘는 이제 최종적으로 좋아져야 되는 애들인 거고, 밑에서 중심부터 쭉쭉쭉쭉 순서대로 잡아 나가면은 아마 이제 나머지 애들이 조금 더 긴장도가 많이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흉추가 아마 심각하게 잘 못 쓰고 있을 거야. 흉추를 못 쓴다는 건 당연히 골반을 잘 못 쓴다는 거고, 골반을 잘 못 쓴다면은 고관절까지 못 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위로 하나씩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주변에 눌러서 아픈 데는 좀 풀어주시고,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는 걸 추천.